자, 건물 그 철거 청구를 위해서는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뭐 보존처분, 적법한 보존처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문제는 이제 그 만약에 그 처분금지 가처분은 그 이게 그 건물 등기부가 있어야 이제 집행이 되는데, 이 건물이 만약에 미등기다, 등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그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되겠습니다. 자, 건물 철거 청구권을 건물 철거 청구권을 위한 기본적인 보존 처분이 이제 건물의 처분금지 가처분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 처분금지 가처분의 집행은 건물 등기부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되죠. 만약에 가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등기부에 그 가처분 결정이 등재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의 결정만 가지고는 가처분의 효력이 없는 거죠. 그 가처분을 집행을 하는, 그러니까 집행관이 나가서 그 고시문 이런 걸 게재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그 집행을 하듯이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의 집행은 건물 등기부에 등재할 때 비로소 이제 유효한 집행이 되거든요. 유효한 가처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철거 대상 건물이 미등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등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처분 결정을. 자, 이렇다면 이제 이 보존 처분을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전공법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가지고 대위등기의 방법으로 건물주를 대신해서, 대위라고 하는 것은 뭐 대신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데요. 건물주를 대신해서 가처분권자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 가지고 가처분 결정을 등재하는, 이게 가장 직접적이고 이제 전공법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그 대위 등기하는 방법도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난관이 많은데요. 자, 일단 결론적으로 이 대위 등기, 현행법상 대위 등기라는 게 모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다 가능한 게 아니라 건축법에 의한 그 건축 허가 내지 건축 신고를 적법하게 마쳤지만 사용 승인을 얻지 못한 건물로서 건축 허가 받은 것과 거의 동일한 정도로 건물이 지어진 경우에 국한됩니다. 대위등기는. 그래서 거기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대위등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아예 거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무단 건축된 그런 건물들 간혹 있죠. 이런 건물들은 여기에 그 대위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위등기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허가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받은 내용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정도의 건축 단계에 있다. 이런 경우에도 대위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 허가는 3층을 받았는데 지금 2층에서 공사가 머물러 있다. 중단돼 버렸다. 그러면 이 건축 허가된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런 건물은 대위등기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현행법상으로 그 대위등기의 어떤 한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금전적인 부분,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부분에 따른 어떤 그 문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위등기를 하려면 그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이제 현장 조사, 또 감정, 그다음 취득세 납부 이런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비용들을 일단은 그 가처분 하는 사람, 대위등기를 통해서 가처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경매해가지고 그런 비용을 그 사람한테 그 구상 청구한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자체는 대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일단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금전적인 그 비용 부담 이런 부분도 상당히 비용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 실체법상으로 그 대위등기 요건을 제대로 갖췄느냐, 그 다음에 대위등기를 하기 위한 어떤 큰 비용들, 많은 비용들, 이런 부담들 때문에 이게 대위등기가 반드시 쉬운 것만은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민사집행법 81조, 이 대위등기하는 이제 그 근거 규정들입니다.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이게 이제 그 강제경매 신청을 할 때 뭐뭐 하는 거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강제경매가 결국 보존처분에도 거의 준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존처분의 부분이다, 보존처분의 절차다라고 생각하셔도 거의 무방한 겁니다. 자,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보원 외에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1. 그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사항 증명서, 요거는 뭐 간단하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등기부만 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채무자 소유로 등기가 안 돼 있는데 그 부동산이 등기가 된 상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된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다만 이래가지고 이 뒷부분은 등기가 안 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 집행해야 될 대상 채무자 소유로 등기가 안 돼 있지만 다른 사람 소유라도 명의가 되어 있으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등기된 부동산이면 이 부분을 따르면 되고요. 그나마 그 등기도 안 돼 있다, 아예 등기 자체가 없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따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 채무자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A라는 사람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채무자 앞으로 즉시 등기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할 서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 대표적인 서류가 판결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채무자가 A를 상대로 뭐 그걸 이전 등기 판결을, 확정 판결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죠? 이런 경우 판결이 있다 그러면 그 판결을 제출해 가지고, 요거 지금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채무자 앞으로 넘겨달라, 이전 등기해라 라고 대위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부동산이 일단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뒷부분이 이제 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인데, 아예.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그 건축 신고를 증명할 서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일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게 그 건물이 채무자 소유냐, 그 다음에 그 건물의 지번이나 구조 이런 것들을 증명할 서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건물에 관한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건축 허가, 건축 신고 이런 서류가 없으면 아예 대위 등기가 안 되죠.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내지 건축 신고 이런 서류가 있어도 아까 건축 허가 신청한 대로 제대로 버금가게 건축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대위등기가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 2호의 단서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뭐 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서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제3항, 제1항 2호 단서의 경우에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경매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행법원에. 그러니까 이게 그 건축 허가는 받았지만
건축허가 받은 대로 제대로 증명이 됐느냐, 지어졌느냐 이런 부분을 증명을 바로 못하면 집행법원에다가 해줘라, 이렇게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82조, 집행관은 81조 사항의 조사를 위해서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집행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민사집행규칙 42조 2등기 건물의 집행에 대해서 법 81조 3항 사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건물을 조사한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건물의 도면과 사진을 붙여서 정해진 날짜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된다는 뜻이죠. 집행관은 이런 거를 서류를 붙여가지고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요 핵심은 요거죠. 조사한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과 다른 때는 그 취지와 구체적인 내역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 81조 1항 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제출한 서면에 의해서 강제경매 신청을 한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때는 법원은 강제경매 신청을 각하해야 된다라고 했죠. 집행법원 자체가 이제 강제경매 신청을 각하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물론 뭐 뒤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법원이 그 강제경매 신청 또는 이 사건 이제 보존처분에서는 뭐 가처분 결정,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법원이 집행법원이 인정해줬다고 그래가지고 등기소에서 그걸 이제 등기소에 촉탁을 하거든요. 근데 등기소에서 그거를 뭐 등기소에서 바로 받아주느냐, 받아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또 별개 문제입니다. 등기관은 또 등기 능력, 해당 그 부동산에 등기 능력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심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렇게 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강제경매 개시 결정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촉탁을 하고 그 등기관이 받더라도 그 등기관은 나름대로 또 심사를 해서 그 등기를 각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그 절차들은 법원의 절차, 법원이 보존처분하고 강제경매 신청을 하고 하는 그런 그 법원의 절차를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민사집행규칙 218조 보존처분의 집행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해서 요 지금 처분금지 가처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부분들이 위에서 지금 강제집행에 관한 부분이 그대로 준용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66조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 촉탁에 따라서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처분 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서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등기가 안 된 부동산, 아예 미등기 부동산일 경우에는 누군가 채무자 앞으로 그 보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존 등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존 등기가 됐느냐라고 하는 취지.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그 처분금지 가처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처분금지 가처분의 결정에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의 법원 판결에 따라서 재판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소유권 등기가 됐다 이런 부분을 기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때는 6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65조는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일반적인 절차인데요. 그 부분이 적용하지 않고
그냥 요 법원 결정에 따라서, 요 규정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미등기 건물 같은 경우는 대체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없을 때, 건축물 대장이 없이 그냥 건축물 대장이 없이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이런 경우에 자칫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등기부 등본만 보고 등기부 등본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문제 없는 건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안전한 부동산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요 취지, 그러니까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될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사용 승인을 안 받았다라고, 안 받은 채로 그냥 등기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자칫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그 사실,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 없다, 요걸 주의하라라고 하는 부분을 등기부상 표제부에 기록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해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때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1개월 이내에 제2항 단서의 기록에 대한 말소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이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 승인이 없다, 안 받았다, 이런 부분을 표제부에 기록해야 되는데, 그 뒤에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걸 지워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65조 소유권 보존 등기의 신청인이 이래서요,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이런 보존 등기는 이런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뭐 건물 지은 사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09년도 판결입니다. 완공되지 않아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거나 사용 승인되지 않은 건물이 보존 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이런데요. 요거는 이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에 법원의 결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여주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아달라, 왜 안 받아주냐라고 해서 이제 재판이 일어난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각하됐네, 그죠? 보존 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보존 처분 등기할 만한 보존 처분 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해서 각하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신청인 채권자가 다툼을 하면서 지금 이제 대법원까지 온 사건입니다. 이 법원은 민사집행법 이 규정에 보면은 미등기 건물의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그리고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이거나 그의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민사집행규칙 42조 2항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강제경매 신청을 한 건물의 지번구조 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는 법원은 강제경매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민사집행규칙 218조는 보존처분의 집행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걸 종합해보면 완공되지 아니해서 보존등기가 아예 격려되지 않거나 또 사용 승인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 대위등기를 통해서 보존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채무자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존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고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보존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보존 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결국은 각하해야 될 사안이라는 거죠. 보면은 이 사건 아파트는 각 동별로 14 내지 15층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각 동별로 10 내지 13층까지만 골조 공사가 진행된 채 전체 공사가 중단되었다라고 했죠. 결국은 이게 뭐 구분 건물 그걸 떠나서 아파트니까 아마 구분 건물일 텐데 구분 건물 구분 호실들을 다 갖췄나 이걸 떠나서 전체 동이 지금 다 건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것만으로도 현 상태로서는 공사 중인 이 사건 아파트와 건축 허가 받은 내역 사이에 그 구조적인 면에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건축 허가를 14 내지 15층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동별로 이렇게 했는데 그 층까지는 다 지었다. 그 뭐 14층으로 건축 허가 받았는데 14층까지 다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구분 호실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그거 가지고도 그 아까 각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보존 처분이 안 되는 그런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 건물은 아예 그 층수 자체를 제대로 못 지은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각하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 다음에 대법원 2008년도 사건입니다. 위에 거는 지금 이제 보존 처분을 신청했더니 법원 자체에서 그거는 보존 처분 할 수 없어 라고 해서 집행법원에서 이제 각하를 했죠. 그 사건인데 지금 요거하고 요 뒤에 사건들은 뭔가 결정이 났어요. 보존 처분이든 그 강제 경매 결정이든 집행법원 단계에서 결정이 났어요. 요거는 지금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니까 보존 처분은 아니고 판결 받고 나서 이제 강제 경매하는 건데 그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집행법원에서 났는데 촉탁을 등기소에 촉탁해달라고 촉탁을 했더니만 등기관이 그걸 각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등기관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한 사건인데, 자, 뭐 때문에 그러면 각하가 났느냐라고 하면, 핵심 쟁점이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촉탁에 따라서 구분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등기관은 한 동의 건물 중 일부 구분 건물뿐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 나머지 구분 건물에 대해서도 등기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심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에 보면은 집합건물 등기부 같은 경우는 표제부에 그 전체 집합건물의 전체 부분이 다 나타나 있잖아요. 나타나 있고 그다음 또 그 개별 구분 호실에 관한 상태도 그 나타나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등기관 입장에서 그 등기를 만약에 만들어서 그거를 하려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그 만약에 저층부에 만약에 10층까지 건물인데 원래는 10층까지 건물까지 지어야 되는데 한 5개층 정도 지은 상태에서 그 만약에 303호를 내가 강제 경매하겠다라고 하면은 3층까지는 다 지어졌단 말이죠. 그죠? 3층까지는 다 지어지고 그 구분 호실 303호 만약에 문제되는 303호의 구분 호실도 다 외관상으로 다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303호에 대해서 내가 경매 신청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신청을 했더니 법원은 받아줬습니다. 303호는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등기소에 촉탁을 했더니만 등기관이 이거 10층짜리로 건축허가 난 건데 303호에 대한 등기부 그 자체만 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집합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10층까지 외관이 다 표시되어 있어야 그게 이제 등기 능력을 갖추는 것인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각하해버린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등기관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그죠? 하지만 신청서 및 그 첨부 서류와 등기부에서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은 있다. 있습니다. 근데 그 형식적 심사권한에 비추어서 요거는 등기가 각하돼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는 거죠. 자, 법원이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를 거쳐서 경매 신청이 된 미등기 건물이 경매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판단해서 이 집행법원이 그랬던 겁니다. 판단해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등기관에 대해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한 경우라도 등기관으로서는 그 촉탁서 및 첨부 서류에 의해서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고 그 심사 결과 등기요건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촉탁을 각하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식적 심사 권한에 따라서 그런 각하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 구분 건물만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303호 그냥 예를 들었어요. 그 303호에 대해서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나머지 구분 건물에 관해서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그죠? 우리가 303호 등기부를 보면은 그 나머지 그 층수 4층, 5층, 뭐 10층까지 이런 표시에 관한 등기가 나타나 있거든요. 자, 그죠? 근데 그래서 구분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관은 한 동의 건물 중 일부 구분 건물뿐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 나머지 구분 건물에 대해서도 등기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런 매매대금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금전 판결이네요. 그러니까 경매 사건, 가처분이 아니고 경매 사건 같은데요. 금전 판결에 따른 일반 부동산 경매 사건 같은데 그런 그 조정조서에 따라서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이 사건 각 구분 건물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면서 그러니까 채무자가 아마 이 사건 각 구분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미등기돼 있으니까 그거를 강제 경매 신청하면서 집행법원에다가 조사를 신청하고 그리고 집행법원이 조사해가지고 결국은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집행관의 현황조사 보고서,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가지고 요 고양지원 등기과에 보냈습니다. 촉탁을 했죠.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해달라라고 촉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등기관이 이제 거부를 한 거죠. 이유는 한동 건물이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완공된 건물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각하해버렸습니다. 자, 이 사건 촉탁서에 첨부된 집행관 작성의 현황조사 보고서, 이거는 집행법원 단계에서 조사했죠. 집행법원 단계에서 현황조사 보고서가 조사가 됐고, 그 다음에 그거를 등기관한테 보냈더니 등기관이 보니까 아직 다 완성이 안 돼 있지 않느냐, 건물이. 이런 거예요. 그 현황조사 보고서를 보면은 일동의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건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외부 공사는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지하층 그리고 지상 1, 2층은 아직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등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건물로 보기 어렵다, 이런 겁니다. 어렵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게 제 느낌에는 지금 구분 건물이 안 돼 있는 게 지하층하고 지상 1, 2층인 거고, 그 다음에 3층과 10층 사이, 3층 내지 10층은 다 됐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아마도 3층하고 10층은 아마 아파트 부분, 이런 부분 같고요. 주거용 공간 같고, 그다음 지하층하고
지상 1, 2층은 아마 영업용 상가 점포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그 나중에 그 조금 그 분양받는 사람이 뭐 그걸 터서 할지 통으로 쓸지 아니면 개별로 쓸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미지수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칸막이를 늦게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주거용 공간은 어떻게 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그 구분 호실들을 정확하게 공사를 하지만 상가 부분들이 아마 좀 늦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그런 지하 층하고 지상 1, 2층은 그 구분 건물이 아직 안 돼 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일동의 건물 자체로서는 완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 동의 건물 자체로서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경매 그 개시결정 등기의 촉탁이 대상이 된 이 사건 각 구분 건물 및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 나머지 구분 건물이 모두 그 등기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하한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대법원 2011년 판결입니다. 이것도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죠. 법원이 촉탁을 보냈는데 집행법원이 촉탁을 보냈는데 요거는 아까는 강제경매 신청인데 요거는 보존처분이네요. 보존처분 뭐 가압류나 이제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가압류네요. 가압류인지 가처분인지 좀 헷갈렸는데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결정을 해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해서 촉탁을 보냈더니 등기관이 아마 안 받아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온 그런 사건 같습니다. 보시죠. 등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 심사 권한이 있다. 그래서 등기요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입 등기의 촉탁을 각하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서류, 이런 절차에서 지금 그 보존처분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관이 여기 안 맞으면은 등기 능력이 없으면 그 각하해야 된다는 거. 네. 자, 이 사건은 지금 제주도에 있는 좀 큰 건물이죠. 지하 1층, 지상 4층, 그 다음에 지하 4층에 주 건물 3개 동, 총 28개의 구분 건물로 이루어진 공동주택,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이제 허가가 됐네요.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는 3개의 주 건축물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중단됐다. 3개의 주 건축물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중단됐다. 그 다음에 다동 주 건축물의 지하층은 4개의 구분 건물로 건축허가 됐는데 구분 건물을 특정할 수 있는 칸막이 공사가 전혀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다동 1,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공동주택 용도로 골조공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 신청인은 그 법원에 그 부동산 가압류, 아마 금전채권자인가 보죠. 금전채권자는 그 구분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을 했는데 제주지방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를 거쳐서 가압류 결정을 했다. 그리고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다가 요 가압류 기입등기, 보존등기 및 가압류 기입등기를 촉탁을 했다. 하지만 등기관은 각하했다. 이런 거거든요. 자,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건물 중 다동 지하층의 각 구분 건물은 이게 아마 제 느낌상 다동 지하층의 구분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싶어요. 다동 지하층의 각 구분 건물. 그래서
이 다동 지하층의 각 구분 건물은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구분 건물로 보기 어렵다. 이 구분은 아직 제대로 구분이 안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분 건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 다동의 나머지 구분 건물은 그 등기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게 조금 헷갈리네요. 이 경매 대상이, 죄송합니다. 경매 대상이라 가압류 대상이 다동의 이 지하층의 구분 건물인지 아니면 나머지 구분 건물인지 하는 부분인데, 이게 느낌상 아마 나머지 구분 건물이 아닐까. 그러니까 다른 구분 건물, 지하층의 구분 건물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동의 나머지 구분 건물도 등기 능력을 안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매 대상, 가압류 대상물은 다동의 나머지 구분 건물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하층을 뺀,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가동, 나동의 주건축물의 공사 진행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은 공사가 중단된 이 사건 각 구분 건물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구조적인 면에서 사회 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각하한 처분은, 등기관 처분은 적법하다. 이런 겁니다. 자, 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복잡한 등기 능력을 좀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되긴 하는데, 또는 어느 정도는 건축허가대로 완성이 되는,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허가에 버금가는 정도의 공사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게 미치지 못하는 건물들, 이런 건물들이 있다면 비용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그런 보존처분 강제 경매가 안 되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편법적인 보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처분금지 가처분,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게 안 될 때는 토지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이런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약간 편법이자 한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원래는 건물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 할 때 토지 인도 청구도 함께 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 철거 청구 소송의 보존 처분은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 건물 등기부가 없으면은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토지 인도 청구권을 비보전 권리로 하는 토지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이 부분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법원에 이제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는 내 목적은 건물 철거인데,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은 건물 철거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를 하기 위해서 보존 처분을 하려고 그러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야 되는데, 보다시피 건물 등기부가 없다. 그리고 또 건물 등기부를 지금 대위에서 만들 수도 없다. 제대로 공사가 안 돼 있다거나, 또는 내가 돈이 없다거나 해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게 내가 토지 인도 청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 인도 청구권을 바탕으로 토지 인도 청구권을 비보전 권리를 해서 내가 토지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법원이 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토지 인도 청구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약간 보완적인 또 편법적인 그런 가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지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이 되면은 토지가 집행관의 보관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그런 공시를 토지 그 자체나 아니면 토지상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붙이고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이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를 통해서 건물주 변동에 따른 토지 점유 변동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할 수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